이 기술이 이제 두산전자가 거의 글로벌 넘버원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단독 이제 픽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원전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수익, 간접 수익 모두를 다 누리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차트가 우상향 할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최소 2030년 되면 두산은 1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지금보다도 저는 10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AI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섹터가 어느 섹터일까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 전력이죠, 전력. 네. AI 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AI 칩이 있고 서버를 돌리는데 지금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기.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셔야 돼? 전력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두산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시티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두산을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의 유일한 수혜자다. 지금 주가에서도 40%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두산이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칩, 이게 블랙웰이거든요. 네. 지금 블랙웰에 나왔고 또 내년에 나올 로빈이라는 그 칩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두산이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이제 설이 지금 유력히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이 생산하는 이 CCL 동박적층판이거든요. 동박적층판. 이 CCL이 서버와 스마트폰, 전자제품에 사용된 인쇄 회로 기판 PCB예요. 그러니까 PCB. 우리가 이 컴퓨터에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기판, 혹시 그게 PCB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 안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적인,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탑재가 되면 그 하나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PCB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게 하나의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두산이 생산한 이 CCL이 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생산한 이 블랙웰은 대용량의 이 정보를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CCL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엄청 큰 양의 정보가 빠르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CCL은 이 정보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튕겨져 나가. 너무 빠르다 보면 가다가 이제 돌뿌리 같은 게 있으면 이게 탁 해서 이제 튕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면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평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제 두산전자가 거의 글로벌 넘버원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단독 이제 픽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웰이 이제 지금 날개도 치듯이 팔리고 있어서 이제 두산에 관련해서 지금 수주량이 아마 급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5년 두산의 AI 관련 매출이 3,630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무려 90% 증가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이익이 거의 2배 정도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보는 이제 두산의 이제 차트예요. 두산도 2020년 코로나를 저점으로 25,0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게 2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가 올랐죠. 제가 집중 매수했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었냐면, 이 회사의 구조조정, 그리고 특히 이제 두산전자의 성장성을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그 두산 관련해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면 모두가 부정적이었거든요. 이 탈원전 시대에 무슨 이제 원전과 관련된 주식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정적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회란 것을 직감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 바탕에는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부실이 다 털려져 나갔던 거, 2022년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오를 건데, 컨센서스가 어떻죠? 계속 우상향하죠. 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두산이 가진 엔비디아 블랙웰의 이제 수혜가
이제 바로 내년부터 그게 우리가 체험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현재 전 이게 3천억 이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여기에는 25년도에 2,344억으로 잡혀 있지만 전 3천억 이상 그리고 26년도에는 뭐 이렇게 4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럼 이 회사의 차트는 아까 CT에서 분석했던 대로 그런 고공 이제 성장을 한다면 결국 주식은 꿈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꿈이 있어야지 이 회사의 그래프가 아주 좋아져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비디아 단독 납품이라는 직접 수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원전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간접 수혜, 그러니까 직접 수혜, 간접 수혜 모두를 다 누리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차트가 우상향할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 또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이제 원전만 하는 보통 이제 원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전력관에서 이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즉 이제 기저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있고 가스 발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전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독보적인 건 원전이지만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사우디 가스 발전소 2기를 짓는다. 이걸 이제 수주를 한국전력과 같이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수주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가스 터빈이거든요. 네.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핵심 부품인 이 가스 터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터빈, 이 터빈 이 날개 하나가 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수천만 원에 이 하나가.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지 보수 관리비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출을 했고 신규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탄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길이 너무나 먼데 그 중간 과정으로 이제 가스 발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당장 시급하니까. 왜냐하면 원전은 너무 멀고 이게 완공되는데 거의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급하게 이제 예산을 책정하고 수주를 한다 해도 10년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력이 이미 당장 지금 시급한데 그걸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발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 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석탄 발전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 그리고 건설 기간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비교적 짧다 보니까 지금 가스 발전이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두산이 국산화한 이 가스터빈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이게 됐고 이게 이제 사우디에 최초로 그러면 수출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이제 멀티플도 이제 상당히 이제 향후 미래 기대되는 성장이 여기서도 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터빈에 이제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도 이렇게 AI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대. 전 세계가 이제 서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반드시 이제 전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도 왜 이렇게 사우디도 우리나라 와서 뭐 네이버하고 AI 뭐 정부 구축하는 그 혹시 뉴스를 보셨었나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우디에서도 이거 AI 정부 이제 이거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현재 손을 잡고 디지털 정부를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도 같다는 거죠. 사우디도 빨리 AI로 인해서 이런 공공이라든지 제조 분야를 빨리 혁신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전기가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전력을 가스 발전으로 이제 먼저 했고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다. 지금 이 내용 이렇게 크게 연결 하면은 이제 그런 관련 사업이 어디가 이제 성장하는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먼저 큰 틀에서는 AI가 항상 최선두에 있고요.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발전 사업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지금 여기에 지금 큰 기회가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 중인데요. 뭐 미국에 상장하라는 의견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밥캣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2년 전에 이제 두산에서 이 밥캣이 원래 미국 회사였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국내에다 상장을 시킨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밥캣 관련해서 합병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듯이 이제 밥캣이 이제 비교 대상들을 보면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캐터필러라든지 디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보통 PER이 거의 한 10 이상,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한 15, 20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를 받고,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밥캣은 PER이 5예요, 5. 그게 이제 같은 회사인데, 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PER이 15, 20 이렇게 받지만 한국에서는 5를 받고, 이게 바로 미국 시장과 이제 국내 코스피의 이런 극심한 차이를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밥캣에 지금 어떤 펀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보신 건데,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의 두산 밥캣 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획득을 하고 이제 그 두산 밥캣 주주들을 위해서 밸류업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안이 제가 말씀드렸지, 같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3분의 1, 4분의 1의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미국에 상장하면은 주주들도 다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저는 많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대주주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아무래도 미국이란 선진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좀 대주주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 밥캣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달라, 보여달라.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배당을 늘리고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지금 주가 대비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자, 저는 두산이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게 2030년이 되면 최소 100만 원 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단지 이제 회사의 주가가 이제 10배 오른다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100억을 벌던 회사가 1000억을 벌게 되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10배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도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왜죠? 이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에는 멀티플을 많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장 회사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미래 혁신이 여기 이 기업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수급들이 여기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그냥 평범한 기업은 한 7, 8,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7, 8을 받다가 10을 받고 거기다가 15를 받게 되면서 이익은 10배 성장하는데 주가는 거의 한 15배, 20배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두산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이 회사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던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가진 미래 성장 사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멀티플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 2030년 되면 두산은 1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지금보다도 저는 10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만 원도 그래서 좀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뭐 두산도 있지만 두산우도 있고 한데 두산우에 이렇게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주 너무 좋죠. 지금 두산 본주 가격 지금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선주는 현재 96,900원.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밸류업에 적극 이제 참여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두산은 자사주 18%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산이 최근에 이제 이거 기업 가버넌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중심을 이제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두산이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한 로보틱스 밑에 이제 두산 밥캣을 두게 되면서
결국에 이 최종 수혜는 결국 두산 지주가 가져가는 거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즉 대주주는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제 두산의 대주주는 이 두산 지주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산의 이제 박정훈 회장이 이 두산 지분을 7%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두산 박정훈 회장 일가 친척들이 다 고루고루 이 지분들 다 나눠 가지고 있어. 2%, 3%씩. 그러니까 이 두산 지주의 가격을 올려야지 이 전체적인 박씨 일가들의 이익에 부합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다진의 이런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야지 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대출을 받아서 이 증권사로부터 이 주식을 담보로 잡혀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제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두산 대주주는 두산의 주가 상승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했다. 저는 이제 그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신사업은 다 두산 지주 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이제 아래에 있는 뭐 에너빌리티나 로보틱스나 뭐 이런 기업들도 다 투자하기에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보잖아요. 네. 이게 이 회사가 미래 전망은 좋은데 터무니없이 비싼지 아니면 싼지 저는 이걸 판단하거든요. 저는 왜 두산에 투자를 할까요? 이게 싸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회사가 미래 성장 전망도 좋은데 가치가 싸다고요. 근데 로보틱스 물론 좋죠. 미래에 이제 AI 다음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게 로보틱스야. 그 AI는 두뇌가 되고 손과 발은 이제 로보틱스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이게 자동화로 되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을 욕하시는데 언론사에서 너무 지금 이게 집중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 두산에 대해서. 일반 주주 등쳐먹는다. 뭐 그런 이미지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주가도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저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때 주가 좀 흐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언론사에서 집중 포격을 받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게 그게 좀 리스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전망하시는 두산을 쭉 관찰을 하다가 이런 지표가 나타날 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걸 제가 앞전에서도 이제 매크로 관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회사가 저는 이것만 봐요. 어떤 뭐 악재가 뜨잖아요. 최근에도 뭐 무슨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금리 문제, 무슨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 딱 이것만 봐요. 어떤 뉴스를 딱 듣자, 어떤 악재 안 좋은 것들을 듣잖아요. 그게 내가 투자한 이 회사의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만 저는 판단해요.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가만 빠진다? 사람들의 심리만 안 좋다? 그게 기회죠, 그때는. 그때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는 실제적으로 이익을 건드렸죠. 네. 그때 셧다운이 되면서. 실제로 두산도 그때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이 됐는데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도설이 그때 돌았던 거야. 실질적으로 그때 매출과 이익이 떨어졌죠. 그럴 때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죠. 그렇다면 뭐 약간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가장 좋은 뭐 투자 방법이 되죠. 그런 걸 잘 모르면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립식으로 그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런 대중들의 심리까지 이용하시려면 저처럼 이제 막 공부를 하셔가지고 트레이딩도 좀 하시고 이러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적립식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의 이제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아직 꽃이 필 건데 저는 그 시점이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사업이 그때 꽃을 피는데 와 우리는 매일매일 주가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조급하죠. 그렇죠? 내가 어제 팔았으면 오늘 또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우리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이 꽃이 피는 그 시점까지 가져가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우리 눈앞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에 마음이 뺏기지 마시고 회사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이제 회사의 이제 발전하는 방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같이 동행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산을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이 회사가 지금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꼭 살펴봐야 될 지표는 뭐라고 보시나요? 큰 이제 트렌드죠. 두산이 왜 올랐죠? 왜 오른지 그 이유를 보면 두산전자의 성장 그리고 원전의 성장이죠. 원전수 이 두 가지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잘못되었으면 그때 팔아야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제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동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왜 투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리고 그 투자가 틀렸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